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19일 금요일입니다. 8260KLO 채널에서 오늘은 우리는 지금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평화가 계속되고 안락한 삶이 계속 보장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총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전투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미 우익 세력들은 총성 없는 전쟁에서 저들에게 패해가지고 정권을 빼앗기고 민주주의 세력을 받들고 있는 모든 구조적인 시스템에서 다 제거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저들과 정치적인 승패인 선거에서 져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저들은 공산주의 세력으로서 선거를 이용하는 전술을 채택해가지고 선거에서 승리한 대가로 민주주의 체제를 떠받들고 있는 모든 사회 구조를 5.18 세력과 추종하는 전라도 세력, 그리고 조선족과 중국인들로 채워넣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인 대결의 승패 결과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의 적화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정권을 차지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여러 세력들을 다 자기 사람으로 채워넣는 것이 합당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민주주의 체제를 떠받드는 언론부터 저들 손아귀에 넣고 저들 세력으로 다 채워넣어가지고 저들의 선전선동 도구로 만든 거, 이런 자체가 정치행위가 아닌 겁니다. 김대중 시절과 노무현 시절에 언론 세무 사찰이라는 프로젝트를 준비해가지고 언론을 전부 다 적화시킬 국리를 해가지고 집행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파나 종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모든 소식을 저들이 가짜로 만들어내고 선동을 하고, 이런 이슈들을 우익을 가장한 수박 세력들이 다시 아스팔트 바닥, 유튜브 이런 데서 또시 확대 재생산을 해가지고 계속 퍼뜨리고 있는 것을 말없는 다수의 애국 세력 3천만 4천만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들은 총성 없는 전투에서 저들에게 패했습니다. 그 뿌리가 바로 5.18 왜곡입니다. 5.18에 북한군이 왔다고 떠들어대면서 목소리를 외쳤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기억하십니까? 5.18 역사 연구회라는 단체에도 교수, 변호사, 박사 이런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5.18 이야기를 확대 재생산을 합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은 5.18 얘기 하지 않습니다. 5.18 때 전사했던 수많은 군 장병들이 바로 청주케 장성들의 작전 지휘로 함정에 빠져서 다 죽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다가 육군사관학교 출신인데, 육사 출신들 예비역 장성들이나 장교들이 지금 청주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5.18 역사 연구회 같은 단체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이미 다 드러나고 확인됐던 북한군의 작전에 대해서, 그리고 육사 출신 지휘관들에 의해서 전사자 장병들이 다 함정에 빠져서 죽었는데도 그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 사실을 덮고자 국군 명예회복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특전동지회, 구국동지회 이런 걸 앞세워가지고 진실을 더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이 달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회가 5.18 이야기할 때가 아니야. 윤어게인 이런 거를 이야기해야지 왜 시대에 동떨어지게 5.18 이야기를 꺼내나, 이렇게 이야기를 몰고 가려고 합니다. 윤석열이가 최동욱이가 특검 검사를 해가지고 5.18 조작을 할 때 그 맨 바닥에서 검사 생활했던 놈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교도대대 매복조 8명이 북한이었고, 그 지휘관이 11여단 박호근 대위였고, 그 작전 명령을 11여단 최웅 장군이 내렸고, 그 작전에서 11여단 장병에게 총에 맞아 죽은 교도대대 조교 전사자가 동작동 5.18 묘역에 시신이 없고 망월동에 안매장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용산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정보보고서를 올렸다고, 우리들에게 1인 시위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했습니까? 바로 지금의 혼란성 정치 일정 시대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5.18 세력의 통제와 조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이 된 이후로 국민들이 그런 나라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모든 혜택들이 북한과 중국, 전라도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대중이가 대통령 당선된 이후로 북한에서 밥을 굶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김대중이가 대통령 당선되기 이전에는 북한에는 고난의 시대라고 해서 100만 명, 200만 명의 아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냉이 밥만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
이야기가 보도로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 있습니까? 외국 가서 박사학위를 따와도 취업이 잘 안 됩니다. 박사학위를 가진 구청 청소부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시험을 보면은 5.18 가산점 때문에 아무리 시험을 만점을 받아도 낙선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회 전반적인 구석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말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선진국의 대한민국이 주는 혜택을 국민들은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몇십만 원 주는 거 저 같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하고 통보가 옵니다. 이런 돈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청총무가 외국 인권단체와 손을 잡고 청주회 전교사 장성들의 광주시민 학살 범죄 보고서를 제출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전 세계 인권단체도 전라도 세력들이 마술을 다 뻗쳐놨습니다. 이게 제가 안 지가 몇 년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인권단체가 10,000개가 되겠습니까? 20,000개가 되겠습니까? 이름 있고 손꼽히고 있는 인권단체 그리고 조사 권한을 가진 단체들은 불과 10여 개가 안 됩니다. 여기에 지원금을 보내주면서 그 지원금을 바로 해외에 있는 호남 사람들 손에 의해서 전달하게 해줘가지고 친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한국 사람들이 어떤 연락을 취해 오면은 우리에게 알려줘라. 우리가 잘 알아보고 당신들에게 통보해주겠다. 이렇게 꼬셔놓고 우익 세력들이 좌익에게 불리한 내용을 제보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 다 공산주의자들이니까 상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악선전을 해놓고 다 차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해외에 있는 교민단체, 특히 한인회 같은 경우는 호남 향후회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과 수년 전에 한국신문에서 갑자기 필리핀 참전용사 한 분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한국에 있는 조각가 한 분이 그 신문에 난 필리핀 참전용사의 얼굴을 부조를 떠가지고 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필리핀 사니까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 참전용사 회관에 기증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참전용사를 찾아갔고 참전용사회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맞이하고 그 신문에 보도됐던 참전용사의 코너까지 안내해서 조각을 주면은 바로 여기다 놓으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상담을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달인가 전화가 왔는데 그 내용을 한국 사람을 통해서 통화를 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끊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딱 해보니까 전라도 목소리입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표시가 나죠.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우린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갖다 주지 마라 이렇게 하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참전용사회 같은 데도 한국에서 후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원금을 반드시 전라도 사람들 손에 전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주고 그 사람들이 통제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참전용사회 같은 데는 그런 후원금이 없으면은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실질 사례고 미국에 있는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미국에 있는 우익 의원들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스탄, 고든창 이런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인권단체들은 북한 인권과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탈북자와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하고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을 보내도 답변을 안 해줍니다. 답장도 안 합니다. 전화 통화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국제 전화로 몇 시간씩 무슨 재간으로 그걸 당해내겠습니까? 그렇다고 처음 보는 그런 단체와 텔레그램으로 통화가 되겠습니까? 카카오로 통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모금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모금 활동이 뚝 끊어졌습니다. 제 8260K로 채널에 예를 들면은 클릭수가 500이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200으로 확 줄었습니다. 노출된 횟수까지 줄이는데 노출을 막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클릭수가 180회 이렇게 나와 있어도 실질적으로 클릭을 해서 본 사람은 18명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다 차단이 되는 겁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정보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걸 파악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거론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사람은 사간첩이라고 그래. 재수없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거나 또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모금에 성공하려면은 우익단체 이야기를 거명하면 안 돼요.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제가 자제를 하고 있어도 그래도 꼭 이야기해야 될 사람들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저 사람은 북한 간첩인가 봐. 왜 입만 열면 우익들을 공격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몰아갑니다. 이런 거를 애국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낙동강 끝에까지 지금 몰려가 있는 형국인데다가 트럼프라는 지지 세력을 만나가지고 외국의 인권단체와 5.18 광주시민 학살에 대한 범죄 보고를 안건으로 해서 조사를 하게 해야 되는 인천 상륙 작전을 지금 해야 되는 단계인데, 배에 기름을 다 빼놓고 배 엔진을 망가뜨려 놓고 상륙을 할 병력들에게 니네 거기 가면 죽는다, 이런 악선전을 지금 해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수박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윤석열을 사형에 처한다고 해서 이 나라의 공산주의 세력이 없어집니까? 더 기승을 부립니다. 윤석열이를 처벌한 것은 윤석열이가 중국을 배신한 간첩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처벌일 뿐입니다. 지금 전환길이가 왜 미국에 가서 떠들겠습니까? 거기 원용석이나 그라운드 C 이런 수박들을 상대로 세력을 만들려고 하지만 이미 트럼프 진영은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했고 모든 것을 다 끝냈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의 총리가 트럼프에게 반발하는 행동을 취했지만 그게 며칠을 못 갔습니다. 인도 총리가 트럼프에게 반발하니까 모든 언론 매체들이 나서서 트럼프 망했다, 요 따위로 보도를 했지만, 그런 보도를 한 매체, 특히 MBC는 그 조직의 핵심 멤버들 전체가 전라도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식으로 만들었지만 전라도는 호족을 없애버리고 지금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출신지로 표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원적을 까면 다 전라도입니다. 그런데 인도는 지금 미국에게 꼬리를 내리고 발발발발 기고 있습니다. 푸틴도 미국이 무기를 수출한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무기를 팔게 전투 양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시진핑이도 트럼프에게 대드는 것처럼 까불다가 지금은 끽소리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는 아예 사인을 먼저 해놓고 사표까지 내고 끝내버렸습니다. 운동권 출신이 아닌 이재명이는 계급이 얕으니까 그런 내용을 몰라서 지금 깝치고 있는 것뿐이지 윤석열이만 해도 압니다. 이런 트럼프가 한국의 공산 세력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 유일한 홍보 창구인 이 유튜브 채널을 클릭수나 이런 걸 다 조작을 해서 실제로 몇 명 보지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모금 활동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20명 선에서 끝났습니다. 물론 제가 계속 할 겁니다. 지금 저를 도와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인권단체를 찾거나 접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곳은 한국이 아닙니다. 같은 미국이라도 서부에서 인권단체가 있는 동부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 비행기값, 그다음에 숙소 비용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화요금도 비쌉니다. 아무리 같은 미국이라도 그런 단체들이 처음부터 카카오로 통화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비용을 200만 원 정도 썼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제가 일을 부탁했기 때문에 적어도 120에서 150만 원은 줘야지 됩니다. 다는 못 드려도. 전라도 세력들은 이런 게 무서우니까 모금을 못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찾아가는 인권단체에다가 다 약치를 해놓는 겁니다. 5.18은 이미 한국 법원에서 민주화로 판결이 났고 유네스코 기록에도 다 올라가 있다. 그런 걸 들이대면서 이런 말을 하는 놈들은 북한의 간첩이다, 또 이렇게 역선전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담당자를 만나서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약치를 했던 사람이 그들 세력의 추종자다, 이런 것까지도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물증이 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찾아가서 증거를 제시해주고 설명을 해야 되고 인식을 시켜서 인식을 같이 해야 될 때 성립이 됩니다. 만약에 외국 인권단체에서 5.18에 대한 조사를 하고 박근혜 정부 전복, 그다음에 이태원 학살 사건 이런 것이 다 저들에 의해서 저질렀다는 게 같이 확인이 된다면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인천 상륙작전 한 방으로 6.25 전세가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전가훈이나 수박들을 욕을 한다고 해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5.18 뿌리가 잘리게 되면은 정가훈이나 신혜식 같은 놈들도 다 같이 고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국 시민들이 총성 없는 전쟁에서 우리가 지고 있었고 지금 전투가 잠시 중단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아시고 다시 인천 상륙 작전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보시고 저와 함께 나라를 되찾는 인천 상륙 작전에 참가를 해서 전세를 역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